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 읽어주실까요? 예, 먼저 어제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 연준 때보다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금리 수준이 최종 금리 수준이 기존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은근히 뭐 설마 저 3월 연준에서 0.5를 올리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발언에서 뭐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이런 예상들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밀리긴 밀렸는데요. 일말의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의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뭔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죠. 이분이 파월 의장만 보면 뭐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덤비는 분인데요. 그분의 질문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실업률을 높이면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한테 당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또 좀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듯이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 목표를 내려놓으면 그들이 이익을 얻겠는가라는 반문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뭐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된 인플레가 금리만 올린다고 이게 해결되겠는가 이런 질문에는 초기에는 공급망 요인이 컸지만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도구는 제한적이지만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답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 지표들이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자,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3월 금리, 3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했을 때 70.5%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상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상황은 그렇고요. 또 6월 달까지 5.5에서 5.75까지 인상 확률이 56.4%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5를 올리더라도 다음번에 0.25씩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패드워치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죠. 2년물은 금리, 통화 정책에 민감한 거고요. 10년물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부분들 때문에 이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고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좀 더 심화가 됐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됐다라고 이 채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가뜩이나 금리에 민감한 시장이었는데 그 금리, 최종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예상은 결국에 점도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3월에 FOMC에서 점도표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숫자가 5가 아니라 6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와 함께
함께 또 시장의 민감한 내용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또 한 번 시장 장악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미국 시장부터 해서의 동향부터 또 우리 시장의 파생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만기일 대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예,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개장 직후에 연설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는 급냉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별다른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중에 별다른 반등 시도를 하지 못하고 S&P 500, 나스닥 지수 전부 다 마찬가지로 장중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 S&P 500이 지난번에 200일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S&P 500 기준으로 꼭 지켜줘야 될 자리는 3,94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242평선을 월요일 날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도 추가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는 1.1%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아본다라면 이 양선이 났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희망적인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 미국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다음 주 화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불안한 그런 지표들이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0일 이격도가 110을 넘겼습니다. 이게 물론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116, 118 이 정도까지 가기도 했지만요. 어쨌거나 이평선 이격도 자체는 지금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70 이상을 과열권으로 보는데 지금 69.24로 거의 그 문턱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에서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좀 불안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하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동반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매도를 했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 코스닥 시장이 캔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 주봉상 10개가 연속해서 양선이 발생됐습니다. 10개의 양선이 발생된 거는 코스닥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초까지 그때 9개가 양선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99년도에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좋을 때 물론 한 달에 올라가는 폭은 지금하고 비교는 안 됐지만요. 어쨌든 양선 개수로 연속해서 난 거는 그때도 10개가 안 됐습니다. 그때도 8개가 최대였는데 지금 어제까지 양선이 나고 있으니까요. 이건 10개째다라는 얘기니까 현재 국면은 과열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을 지금 오늘 조정 받겠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해서 조정 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자, 이번 주 선물옵션 수급은 롤오버가 진행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3월물보다는 활발하게 롤오버가 진행 중이에요. 3월 말에 화요일 종가 기준 그때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 차월물에서 한 17만 7천 개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당월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월물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미결제 약정이 19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더 활발하게 롤오버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종가 무렵에 이 베이시스나 스프레드 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롤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 폭이 차월물 베이시스죠. 이 폭이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옵션 시장 살펴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누적 품매도 금액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50억, 57억, 어제도 25억 정도나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도 살짝은 이거 잘못하면 한번 밀릴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금융투자의 양매수 포지션이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 외국인들 공통점은 품매수 포지션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급이 나온다라면 만긴 날 다소간의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은 경제지표에 달려있고 또 우리장은 조정 압력이 예상되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들, 일정들 점검하면서 영향력도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먼저 중국 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양회에서 예상보다 낮은 2023년도 성장률을 제시를 했죠. 5%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5.5%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3%밖에 달성을 못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강한 부양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 정부가 자신감이 그만큼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목표치를 높게 세워서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자신감 부족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의 현실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낮은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전에 이 양해 전까지만 중국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그 양해 임박해 갖고는 그때부터는 조금 그냥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지금 그대로 조금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중 갈등이 커지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얘네들 한국 쪽에서 우리가 중간재들을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다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재 쪽에서도 중국은 좀 키우려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나친 낙관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해진 게 2월 달에 발표되는 그 경제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인플레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된 고용지표, CPI, 소매판매, PPI, PC 모두 다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임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야 내년부터 인상해 줄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월 달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1월 지표가 워낙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려감도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발표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혹은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10월 고용지표하고 14일 CPI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줄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또 출연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이 부분 고용지표 관련해 갖고는 금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두 가지 지표가 3월 연준에 정책을 결정할 걸로 보이고 그게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2월 초에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한 이후에 곧바로 지표 서프라이즈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서프라이즈했던 지표들이 또 2월에도 2월 지표로 3월 발표에 또 이어질지 중요해집니다. 고용, CPI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도 알려주시죠. 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 미국의 고용 지표하고 이 CPI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양방향 모두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800포인트대 이 부분의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좀 하락해서 출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저 월요일 날 발생된 그 갭 부분은 좀 메울 걸로 뭐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800포인트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표 확인 후에 좀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지표 확인 이후의 대응 전략, 그리고 코스닥의 800포인트 지지 여부 확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열려있는 시장, 또 금요일에는 어떤 시그널 나올지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 계속 함께해 주시죠.